근데 원희룡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 관심이 또 쏠린 곳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커지는 한동훈 역할론, 인요한 총선에 그런 분 와서 도와야. 네. 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 결국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이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점점 역할론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인요한 위원장, 기자들한테 인 위원장한테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 총선에 그런 분이 와서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 위원장 얘기 들어볼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 다 혁신하고 있죠. 뭐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인요한 장관 표현이 볼까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한 장관 경쟁력 있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총선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어제 사실 보도로는 단독 결국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한번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한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중요한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대구에서 총선이 국민 삶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 얘기가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제 말한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윤경호 위원님.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 중요한 일이 대체 어떤 일인 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일이잖아요. 네. 정치인이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는 사실 행보에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리 뭐 레토릭 저 출마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질문을 했다 한들 그런 말을 지금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런 뜻을 담은 행보를 대구에서 이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 올라가려고 다 하던 기차 예정 시간을 3시간이나 넘겨서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응해줬다. 네. 그건 정말 선거 캠페인에 나간 후보가 하는 정도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법무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맛을 이미 즐기고 있다. 본인이 그리고 모든 언행 하나하나를 다 의식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인 이준석 대표 신당 그러면 이제 너무 갈 때까지 많이 가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네.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여권에서 지금 이번 총선에 써먹겠다는 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그걸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 같아요. 최근 한 2, 3일 사이에 이 한동훈의 행보는. 네. 근데다가 이번 주에 뭐 울산도 가고 뭐 대전에도 가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나 울산에 도대체 무슨 행사인가 했는데 네. 이거 굳이 법무장관으로서 가서 또 뭐 사진 찍고 뭐 사람들 만나면 뭐 또 같이 응해주고 과연 이럴 건가. 네. 좀 갸웃해요. 그런 점에서 이미 한동훈 장관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아무리 신중함을 보여도 이제 건널 다리를 걷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기서 말한 중요한 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요한 일인 거는 맞긴 하지만 굳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봤을 때는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네. 발언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런데 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은 네.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될까? 지금 법무장관 한동훈은 네. 윤석열의 아바타 또는 뭐 윤석열 장관의 가장 신임을 받는 대리인 그리고 검사로서의 행보를 보여온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 전 정부에서 했을 때 네. 과감하게 칼질을 하는 검사 뭐 이런 이미지로는 빛을 발하는 정도까지 지금 왔잖아요. 네. 그런데 법무장관이라는 걸 내년 1월 11일에 떼내고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이 험한 판에 나왔을 때 과연 스스로 빛을 내는 그게 가능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부정적인데 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하시고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좀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여권 핵심 한동훈 출마 기운 듯 한 오늘 대전 24일엔 울산 방문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오늘 대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울산을 갑니다. 저희가 어제 이 소식은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길 좀 볼까요? 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관련해 오후 2시 본관을 찾습니다. 카이스트를 가서 이제 카이스트 본관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문장 인요한 위원장도 오후 3시부터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때문에 두 사람이 깜짝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후 2시에 한 장관이 가고요. 1시간 뒤에 인요한 위원장이 간다라는 거. 근데 사실 두 사람 원래 똑같이 2시쯤에 가는 거였었다고 해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가 시간을 미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요즘 내일 대전 카이스트 가시잖아요. 네네. 내일 한동훈 장관도 그 유사 일정이 아. 있는데 혹시 만날 계획을 만나면 좋죠. 좋지만 그 일정을 조금 제가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먼저 가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의를 좀 그래서 조금 저희들 가는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네, 오늘 대전 카이스트 빅스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는 더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한 장관이 온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뒤로 미루긴 미뤘는데 1시간 상관입니다. 1시간 상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장현 의원님. 네. 두 사람 인요한 위원장과 한동훈 장관 안 만날까요? 만나야죠. 만날 겁니다. 예. 만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얼마든지 만나야 한다고 보고 어차피 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그리고 네. 또 인요한 위원장도 계속해서 군부를 때우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인물 한동훈 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잘 짜여진 한편의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당의 쇄신을 얘기하는 이상민 의원의 네. 민주당 의원의 어떤 강연과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네. 당의 혁신 방향은 곧 한동훈 장관의 합류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인요한 위원장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날의 만남, 요 만남은 아마도 최대한 많은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수 있게 배려된 상태로 아마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거기에서도 인물을 통한 한동훈이란 인물을 통한 혁신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가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정현 의원님은 두 사람 인요한 위원장이 시간을 좀 바꿨다고 하지만 그건 만날 거다. 1시간 상관 아니냐. 심지어 아주 기자들이 취재하기 좋은 여건에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이동석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분명히 만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까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요한 위원장께서 네. 이미 한 장관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뭐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한 게 넌지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네. 저는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한 일이죠.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수도권 출마에 앞장서 주시겠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지인분 중에 민주당 지지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민주당은
왜 인재혁신위원장이 발표를 안 하냐. 저는 이 뭐 총선 이 과정에서 네. 민주당도 서둘러서 이렇게 인재영입 발표하면서 네. 국민의힘과 이렇게 공정한 경쟁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 걱정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왜 민주당은 인재영입 얘기를 안 하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출마설에 여당 들썩, 중도 무당층 확장성엔 물음표. 아까 윤경호 위원님 해주신 말씀과 살짝 좀 요 내용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이 부제를 좀 볼까요? 도회적 엘리트 이미지 젊은 층의 호감이다. 보수층을 대표할 인물 1년 넘게 1위를 하고 있다. 근데 말씀처럼 지금 장관직을 벗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여기선 이미지 쇄신 여지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 볼까요?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적 응답자, 차기 지도자 한 장관 꼽은 비율이 1%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야 전투력 불구하고 당내 쓰임새에 이견이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윤영월 대표님.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중도 무당층에 대한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과제죠. 과제다. 여태까지 국무위원으로서는 존재감을 잘 보여왔잖아요. 도회적인 이미지도 있고 네. 굉장히 장관치고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야당의 대응에 올곧게 대응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사진 같이 찍자는 사람이 쇄도할 정도로 네.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은데 제일 큰 한계는 리틀 윤석열이라는 이미지죠. 아. 윤석열 대통령 검찰 후배고 네. 검찰 때도 같이 일했던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은 사이니까 그 이미지가 지금 투영이 된 게 그게 가장 극복할 과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보수 쪽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하고 있는데 중도층, 무당층 또 야당 지지자들 이쪽에서는 아직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그거를 좀 앞으로 좀 보완하는 게 본인의 과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원희룡 그 장관이 개항을 출마를 선언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험지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강남에 출마한다든지 뭐 대구에 출마한다든지 네. 뭐 비례대표 한다든지 뭐 이런 초선 도전하는데 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본인의 이미지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험지로 가서 좀 세게 붙는 이미지 그럼으로써 중도 무당층을 좀 소구하려는 네. 그런 노력이 본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인물 정책이잖아요. 네. 인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는 전 적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말씀 중에 한동훈 장관 약간 리틀 윤석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리틀 윤석열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거는 조금 어렵고 그렇게까지. 나중에 대권 도전할 때는 차별화를 해야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네. DJ랑 차별화해서 성공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차별화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국회의원 되는 데는 차별화가 필요 없고 나중에 대권을 간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여러 가지 뭐 소통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대야당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확장성에 좀 물음표가 붙어서인 건지 지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여기로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들어보시죠. 특히 12월에 그 출마를 하게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마치고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더 이제 상한가를 치게 될 것이고요. 어제 저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 모습은 네.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출마 지역은 대구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이제 뭐 출마만 하면 다 당선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전국 선거의 하겠죠. 지위가 네,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 대구에서 인기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구로 출마를 하고 전국을 돌면서 전국 선거를 지원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신정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라는 너무나 뻔한 지역에서 네. 너무나 안착된 이미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완벽히 동기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30%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총선의 전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국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차별화되는 메시지는 1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여기에서 대구에 안착하고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전국 선거를 뛴다? 거기에는요, 태극기 부대와 구구의 어떤 유권자층만 지지를 할 뿐이죠. 중도층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한동훈도 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뻔하디 뻔했던 국민의힘 정당에서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앞서서 우리 원희룡 장관의 어떤 험지라도 가겠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네. 결국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대고 있는 25%에서 30%대의 태극기 부대 혹은 극우적 지지 세력에 기대는 그 정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네. 그 유리천장에 갇힌 정치인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구로 나가는 그 모습을 중도층이 싫어하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분위기 반전, 반기는 국힘, 작은 윤석열, 복잡한 민주. 아까 리틀 윤석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작은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기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작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복잡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복잡한 상황인 걸까요? 뭐가 복잡한 거죠? 정당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장, 그리고 이쪽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뛸 후보들 네. 또는 유명 정치인들 관점에서 보면 네. 저런 복잡한 이제 셈법 가려봐야 되겠지만요. 네.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까? 네.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같은 지금 유명세를 구가하는 네. 장관이 던지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 네. 그게 득표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시계를 조금만 돌려가지고 한동훈이 정말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네. 한동훈을 투입해가지고 지원 유세를 해줬으면 먹혔을까요? 무슨 얘기냐? 이번 총선은 1년 반 정도 지켜봤는데 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과 이 새 정권이 정말 무능하고 독단이 너무 심하고 소통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들이 국민이 매를 때릴 거냐 아니면 뭐 180석에서 시작해서 160 몇 석까지 과반을 넘는 제1야당이 하는 것마다 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과 여당을 발목을 잡는 그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네. 그래서 거대 야당을 견제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느냐.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총선에 끝까지 남는 양쪽의 모토이자 슬로건으로 가지 무슨 뭐 원희룡이 등장했고 한동훈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져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폭발력은 제한적일 거다. 심지어 정치인을 거쳐서 장관 간 원희룡도 저는 폭발적일 거다. 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라는 이 두 큰 모토와 프레임에 네. 가려져 버릴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개인으로서의 정치인 한동훈이 등장할 거다. 이거는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유권자들 재미있잖아요. 언론도 굉장히 다루기 좋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오래가지는 저는 못하는 사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의 한계고 네. 그걸 우회적으로 아까 중도층이나 뭐 이런 외연 확장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등판으로 뭐 여야 셈법
이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어떤 구도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때문에 선거에서 중요한 게 뭐 인물, 뭐 구도, 뭐 바람 등등이 있지만 인물이 바람을 이기지는 못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국힘행. 네.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 국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김기현, 모든 분과 슈퍼 빅텐트, 비명계의 손짓. 김기현 대표 어제 빅텐트, 그냥 빅텐트도 아닌데 슈퍼 빅텐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네, 김기현 대표 빅텐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언급한 빅텐트. 근데 심지어 슈퍼 빅텐트죠.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부제 좀 볼까요? 최고위 사전 논의 없이 단독으로 발언을 한 거다.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됐던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발언으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동석 위원님.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사전 논의 없이 어떻게 보면 불쑥 나온 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뭐 수를 던진 거죠. 최고위 내에서도 지금 네. 뭐 그런 뭐 이상민 의원의 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에서도 계속해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뭐 민주당 인사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아우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당대표가 모두 포용해야지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띄운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이상민 의원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네. 저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와 분명히 물밑에서 작업을 했을 테고 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 계속해서 오늘 혁신이도 만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의 네. 의원들을 더욱더 끌어와야 하는 입장에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과도 계속해서 접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비명계 다른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접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이미 얘기가 끝났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그런 건가? 정말 얘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 게 김기현 대표가 이 슈퍼 빅텐트를 얘기하기 약 6시간 전에 이상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 전화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버선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네. 이상민 장관이 FA로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오면 이상민 의원이 예.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선수인데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뭐 국민의힘이 가장 뭐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조정훈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FA 시장에 나오면 역대급 몸값을 주고서라도 내가 버선발로 달려가서라도 모시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상민 의원 아까 들으셨나요? 나를 반긴다면 가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동석 위원은 이건 김기현 대표가 일단 술을 던진 거다. 당내 이 논란이 있으니까 술을 던진 거다라고 했는데 신정현 위원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은 날 반긴다면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바로 6시간 뒤에 슈퍼 빅텐트를 얘기를 했어요. 조정훈 의원은 버선발로 달려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상민 의원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안 가야죠. 안 가셔야 가야 된다. 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 후배로서 생각을 한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정치적 꿈이 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그 정치적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국힘에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 꿈이 과연 용산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대통령실이 정당을 장악하는 이러한 상황을 당신의 정치적 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상대 야당을 통해서 민주주의 세력을 통해서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 국민의힘 정당이 바로 당신의 정치적 꿈은 아닐 거예요. 무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국민의힘이 당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고 아무리 반겨준다 그래도 그 정당이 나의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러한 정당에서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신다면 저는 이제까지 제가 존경했던 5선의 이상민 의원을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당신의 정치적 꿈을 정의 펼치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하시되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는 것 혹은 본인의 어떤 양심 선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되 이제까지 우리가 비판해왔던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토록 비판해왔던 이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정현 의원님은 이상민 의원이 갈까 안 갈까보다 가선 안 된다. 당위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의 어떤 탈당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저한테 자기 거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그런 말씀했던데. 그러니까요. 남 예. 거취에 대해서 가장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이에요. 자기는 하고 네. 박지원은 못 하고.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어디론가 가려고 보따리는 싸고 있다 이렇게 네. 봐요. 그게 국민의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는 곳으로 예. 가겠다. 보따리 싸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차표는 어디 걸 끊었는지 몰라요. 아, 차표는 네, 차표는 어디로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따리 싸놓은 것만은 확실하다. 이동석 의원은 그 차표 국민의힘행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 오늘 아까 잠깐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 오늘 2시에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 가서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듣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좀 의외이긴 해요. 여당 혁신위원회가 야당 중진 의원의 얘기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인유한 위원장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제가 뵀는데 그분도 역시 굉장히 생각이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오늘 거의 똑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아주 또 우리 내일 대전에서 만나서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좀 더 나누자. 아주 신선한 분입니다. 네, 나랑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다. 그리고 아주 신선한 분위기다. 네, 신선하다는 표현 아까 한동훈 장관한테도 나왔는데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인유한 위원장은 호평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윤영걸 대표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혁신위가 사실 거의 뭐 당 지도부급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당 혁신위가 상대당, 뭐 구여야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대당의 중진 의원을 모셔서 강연을 듣는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주 드물죠. 네. 우리나라 같이 여야가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뭐 혁신위원장이 이 야당 중진위원 강연을 듣는 거는 아주 드문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의원이 환영 반기면 뭐 가겠다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네. 충청도식 표현으로는 네. 그냥 다 얘기 끝난 겁니다. 아. 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네. 된 거고 가서 네. 악수하고 서로 다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면서 네. 지금 반 윤석열
어떻게 보면 텐트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강경파들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대응해서 보수 이쪽에서는 빅텐트, 슈퍼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 무조건 통합하고 뭉친다고 덧셈 정치는 아니다. 네. 덧셈은 숫자만 많다고 덧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21대 총선에 네. 미래통합당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미래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한데 네. 선거에 참패했어요. 왜 참패해서 7개월 만에 당이 없어졌어요. 통합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 주축들도 있고 네. 기둥이 단단한 가운데서 통합이 돼야지 스스로 혁신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만 한두 사람 모은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저 조정훈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들은 국회의원 또 하고 싶은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공천 지금 있는 당에서는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 하고 싶은 사람하고 또 당 중진에서는 당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이니 불출마니 여러 가지 압력 나오는데 네. 슈퍼 빅텐트 얘기하면서 화살을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네. 그 국민들이 볼 때 이걸 통합이고 덧셈 정치로 받아들여지느냐. 이상민 의원도 과거 자유선진당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네. 또 조정훈 의원도 뭐 시대전환당인가 만들었다 없앴다 더불어민주당 또 갔다가 나왔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그거를 정말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얼마나 볼 수 있는 건지 그건 국민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혁신의 국민의힘 스스로 혁신 뼈를 깎는 노력 이게 네. 좀 돼야지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람 한두 명 내년 공천이 막연한 분들 한두 명 모시고 온다고 그거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기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쓰디쓴 소리를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본이 쓰고 난 다음에 뭘 붙여야지. 기본은 없는 상태에서 붙이기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오늘 혁신이 이상민 의원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대로 충청도식으로 이미 끝난 건지 아직 차표를 안 끄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